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때 남편이 받아왔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남자분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다 보면 내 아내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때 아내가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도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또 지금 50대 이상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거의 소득 활동을 했고 아내분들은 거의 또 이 전업주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활동을 했던 경제 활동을 했던 남편 위주로 연금이 훨씬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받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남편이 받던 연금이 어떻게 될까라는 정보를 남편이든 아내든 같이 미리 알고 있다면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주로 어떤 연금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 또 보험회사에 남편 명의로 가입했던 뭐 이런저런 연금보험. 남편이 만약 직장생활을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했던 연금저축 보험이나 펀드나 뭐 신탁 있을 수 있고요. 퇴직금, 요즘 이제 퇴직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IRP 계좌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 계좌에 퇴직금을 보내어서 돌려서 찾게 만듭니다. 물론 IRP 계좌로 이제 퇴직금을 보내는 이유는 가능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써라. 그냥 일시금으로 쓰지 말고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돌려서 받으면 또 나중에 그것을 연금으로 받으면 첫 번째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절약을 합니다. 감면이 되고 또 그 퇴직소득세도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때 나중에 아주 나중 시간으로 우리가 그걸 이연된다고 표현하는데 퇴직소득세도 이연되니까 또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남편이 또 IRP나 어떤 연금저축을 불입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연금을 받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또 그것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테고요. 요즘은 또 주택연금 많이 가입하시죠. 그런데 그 주택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다면 그때 또 주택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연금 받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남편이 받아왔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자, 이 국민연금과 같은 이 공적 연금은 받던 본인이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기타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이런 등등이 다 이제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령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것을 상속하고 혼동하기 쉬운데 상속 아닙니다. 즉 상속건자 어떤 게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상속되지 않습니까? 이 상속 순위가 있죠. 예를 들면 이때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등한 순서입니다. 같이 1순위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5 대 1, 1, 1, 1.5는 배우자, 또 자녀들 1, 1, 1 해가지고 다 나누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상속하고 다릅니다. 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령 순서는 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 같이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는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다만 재혼하면 안 되네요. 즉 남편이 사망했는데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해버리면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남자분들 조금 위안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두 번째 수령권자는 자녀인데, 자녀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 자녀는 25세 미만이 되어야 해요. 2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도 있어. 이제 자녀가 없다면 25세, 자녀가 있더라도 25세 이상이라면 해당이 안 되죠. 배우자 없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25세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부모가 받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반대로 60세 이상이 되어야 해요. 60세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에서 상속권, 이렇게 상속권자, 상속 우선순위랑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상당히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부립했던 당사자, 그리고 그 국민연금 그 당사자와 가장 생계를 같이 그 당사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1순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자녀가 25세 이상이면 안 된다고 했고, 부모도 60세 이하면 안 된다고 했죠.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자녀와 부모가 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국민연금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다.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 순서는 자녀다. 근데 이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자녀조차도 없거나 자녀가 25세 이상이라면 세 번째는 부모다. 근데 이 부모는 사망자의 부모, 이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 국민연금은 상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족연금 수령 순서와 상속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사적연금, 보험회사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속은 되죠. 상속은 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은 상속 개념은 아니다.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기억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유족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한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답니다. 즉 사망한 남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불입했고 그러다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다면 남편이 받던 기본연금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고 만약에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또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40%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2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한 후에 매달 120만 원을 남편이 수령하던 중 남편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 조금 전에 이제 같이 확인했듯이 20년 이상이니까 기본연금의 60%네요. 기본연금이 얼마죠? 120만 원이죠. 그러니까 120만 원의 60% 하니까 72만 원을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민연금과 달리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공적연금,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많이 달라요. 이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군인연금, 교원연금 이런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아무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평균 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60%, 50%, 40%, 즉 사망한 본인이 받아왔던 그 연금의 60%, 50%, 40%로 가입 기간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등은 가입 기간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60% 지급받아왔던 연금의 60%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국민연금도 그래서 앞으로 가입 기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60%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이다. 또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의 경우에는 남편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케이스, 아내는 없었던 케이스, 이 케이스였다면 이번에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네요.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본인연금과 이때는 본인연금, 본인이 이제 두 사람 다 받아왔던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 이때는 본인이 받아왔던 연금과 배우자, 즉 남편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120만 원을 받았어요. 아내는 5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대체로 이제 아내들은 국민연금이 남편에 비해서 훨씬 적죠. 직장생활을 경제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이 비해서. 자, 이 남편 120만 원, 아내 50만 원을 수령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 자, 이렇게 이때 두 사람 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모두 20년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 왔다고 일단 가정할게요. 이렇게 가정한다면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치면요. 먼저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120만 원의 유족연금이 얼마죠? 아까 계산해 보았던 60%죠. 20년 이상 납입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유족연금은 72만 원. 아내는 얼마 받았습니까? 아내 본인은 50만 원 받아왔죠. 아내의 현재 국민연금 50만 원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받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죠. 그죠? 왜냐하면 남편의 유족연금 72만 원이 더 많으니까 1번이죠. 그래서 당연히 남편 유족연금 72만 원을 선택하고 본인이 받아왔던 국민연금은 할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깝죠. 그죠? 그 다음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령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의 케이스 두 번째.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남편의 선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내가 아까 이제 50만 원을 받았죠. 근데 아내가 사망했어요. 사망했다면 그 50만 원에, 자, 20년 이상 가입 기간이니까 50만 원에 60%를 받죠. 그러니까 아내의 유족연금은 30만 원입니다. 그죠? 30만 원. 자, 남편은 얼마를 받았다고요? 120만 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 12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내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3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쳐다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본인의 현재 연금 120만 원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죠. 조금 전 케이스는 아내가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더 많으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본인 연금을 선택합니다. 아내의 유족연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본인 연금이 이제 120만 원을 선택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12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아내의 유족연금을 포기했죠. 포기한 경우에는 이 포기한 유족연금 얼마입니까? 아내의 유족연금이 30만 원이죠. 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니까 30만 원에 30%니까 9만 원이죠. 이 9만 원을 본인의 국민연금 얼마입니까? 120만 원에 추가해서 수령한다. 그래서 남편의 최종 수령하는 연금은 129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유족연금의 30%인데 이 또한 유족연금의 50%로 인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송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에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그때 남편이 받고 있었던 보험회사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보험회사 연금은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부분이 복잡하냐면 바로 계약 관계자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보험 계약에서 계약 관계자라고 하면 이 보험 계약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권리,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인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은 많이 해보셨잖아요. 꼭 연금 보험만 아니더라도 뭐 암보험, 종신보험 등등 많이 계약해 보셨는데 대체로 보면 계약자가 있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수익자 이 세 명이 바로 보험 계약의 계약 관계자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보험료 내야죠.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죠. 실질적인 보험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피보험자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편 보험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애들 보험 든다. 이때 바로 우리 남편 애들이 바로 피보험자라는 거죠. 누가 계약합니까? 부모가 계약하죠. 또 내 보험을 내가 가입하면서 내가 계약할 수도 있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피보험자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입니다. 돈 타는 사람. 제일 편하죠. 그죠? 돈 타는 사람. 물론 이 수익자도 계약자도 피보험자도 수익자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계약하고 내 보험을 내가 계약해서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2천만 원, 뭐 3천만 원을 내가 받죠. 내가 받는 이것이 바로 수익자죠.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같은 사람이어도 됩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익자는 연금을 타는 사람이 수익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동일인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내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내가 계약자, 내가 보험료를 냅니다. 그 다음에 내 보험이니까 내가 피보험자가 되죠. 또 나중에 어느 나이가 되면 내가 연금을 탑니다. 이것이 내가 또 수익자가 되죠.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계약자는 아내, 남편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아내가 계약을 합니다. 남편이 바쁘니까 요즘은 그래도 다 사인을 당연히 해야 되죠. 확인을 다 하고 또 설명을 다 들어야 되고 이 계약자가 이제 아내로 합니다. 아내가 계약자가 되고 남편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되니까 피보험자가 남편이 되겠죠. 수익자는 아내로 해도 되고 남편으로 해도 되고 심지어 내 자녀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계약자를 아내로 하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아내가 내고 이렇게 남편의 연금보험을 돈은 아내가 내고 연금은 누가 수령한다고요? 자녀가 수령하죠. 그런데 연금보험에는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가 힘들죠. 왜냐? 자녀가 어리지 않습니까? 언제 커서 연금을 받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수익자 그 남편과 어른의 부모의 연금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도 수익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같은 사람이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어도 됩니다. 이따가 조금 들어보면 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릴 텐데 이 보험 계약 관계자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이제 나눠도 되고 이제 정할 수도 있지만 계약한 이후에도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그 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보험을 없앤다, 해약한다. 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피보험자는 바꿀 수가 없고 계약자, 수익자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피보험자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종피보험자 계약을 하는 경우 있죠. 종피보험자, 부모가 피보험자이고 또 어린 자녀가 종으로 2차적인 피보험자 종피보험자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종피보험자 어린 자녀가 몇 세, 보통 이제 20살 이상이 되면 보험 정책 약간에 따라 다 다르지만 보험 상품에 따라서 그 피보험자가 자녀로 자동 승계되는 그런 케이스,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나면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연금보험에서 계약관계자 이런 쪽들을 이해하실 때는 뭐 해당되는 보험들은 뭐 변액연금보험, 그냥 연금보험도 있고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뭐 유니버셜 보험 또 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금보험은 연금을 타기 위한 거지만 또 유니버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정기 인출을 통해서 정기 중도 인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다만 이 변액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이나 뭐 변액 유니버셜 그냥 유니버셜 이런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일단 별개의 문제이고 어쨌든 이런 상품들은 다 보험 계약관계자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나누어져 있고 동일 인원으로 해도 되고 이것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많이 달라진다. 이 점을 먼저 꼭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결국 이제 연금을 수령할 거잖아요. 연금을 수령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금 수령 방법은 나중에 선택해도 됩니다. 계약할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이 방법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만 두십시오. 상속형이 먼저 있습니다. 상속형은 이해하셨지만, 짐작하시겠지만, 불입 원금은 그대로 남겨두고 즉 이제 원금 이렇게 적립금이라 그러죠. 불입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그 적립금은 남겨두고 그 적립금이 만약에 총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에 해당되는 이자 형식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만기가 되거나 그 보험 상품의 연금보험의 만기가 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적립금은 그대로 남죠. 원금은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원금을 보험료 원금이 아니라 보험료 내었고 그것에다가 이자나 수익이 붙었겠죠. 그래서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쌓여있던 돈 이것을 적립 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상속형은 이자만 받다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되면 적립금을 수익자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보면 남편이 피보험자인 경우 남편이 사망 후 남은 적립금은 수익자가 수령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과 달리 이 연금 보험들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죠. 순수한 재산입니다. 이 재산 정부의 뭐 도움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갑니다. 아까 공적연금은 민법의 상속 순위가 아니라 유족연금 받은 순위가 딱딱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이제 연금보험은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 첫째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받습니다. 이 상속하고 관계없이 수익자가 상속 순서하고 관계없이 그 보험의 수익자가 받는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때 이제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사망한 남편의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수령이 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자녀들이 같은 1순위로 1.5 대 111 이런 이제 비율로 남편의 연금보험조차도 수령을 나눈다. 상속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연금보험은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상속 개무시하고 수익자가 먼저 받는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만 그렇더라도 상속세는 냅니다. 당연히 상속세를 낼 정도의 금액이라면 토탈해서 다른 재산하고 합산해서 상속세를 낸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이냐면 확정형이라고 있습니다. 확정형은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 일정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심지어 5년이면 5년 일정 기간 동안 그때까지 쌓아두었던 돈을 다 나누어서 받아버리겠다 하는 것이 확정형입니다. 이 확정형은 피보험자가 이제 사망을 해도 중간에 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해도 상관없이 확정된 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60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10년 확정형으로 받기로 했네요. 그럼 70세까지 10년을 받기로 하다가 68세에 사망했습니다. 2년이 남았죠. 그때는 남은 2년간의 연금을 첫 번째 수익자가, 그죠? 그 연금보험에 지정된 수익자가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이 수익자가 사망자라면 아까 우리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이러면 남편이 계약하고 남편이 피보험자고 남편이 수익자라고 했는데 그럼 남편이 사망했으면 남편이 받던 연금 수익자니까 수익자도 사망했잖아요. 동시에 이제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자가 사망했으니까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수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연금보험의 수령 방법은 바로 종신형인데요. 종신형은 사실 모든 연금의 가장 꽃입니다. 종신. 언제 우리가 사망할지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것이 이제 연금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이 종신형은 그래서 종신형은 종신형 하니까 또 죄를 지어서 종신형 이거 아니고요. 그죠? 종신토록 받는다 연금.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수령합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피보험자. 그래서 장수하면 오래 살면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이익인데 이 조기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사가 날 수도 있고 이때는 손해다. 그래서 이 장수하면 이익인데 조기 사망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종신형 연금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증 지급 기간을 두었습니다. 보증. 설령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보증 지급 기간 동안은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누가? 바로 상속권자들이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0세부터 20년 보증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보증 지급 조건을 20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68세 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68세 때 사망하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 20년 보증이니까 12년 동안 바로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종신형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이제 기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 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많이 가입합니다. 자녀를 활용하는 거죠. 자녀를 활용하면 일석삼조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험 계약 관계자 아까 이해하셨죠?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고 즉 본인이라고 하면 계약자는 부모 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나 어쨌든 계약자 본인하고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정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계약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한 계속 연금이 지급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계약자를 부모나 자녀로 합니다. 계약자를 부모나 자녀로 합니다. 그다음 피보험자를 자녀로 합니다. 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보험은 계속 유효합니다. 근데 피보험자를 자녀를 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젊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보다 젊기 때문에 오래 살아있을 확률이 당연히 아주 높죠. 또한 이때 연금을 받는 수익자는 부모로 해둡니다. 자, 조금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까? 자, 예를 들어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보험자가 45세, 이때 피보험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자녀를 훨씬 부모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를 피보험자로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45세 이후부터 연금이 수령된다고 치면 이때 부모는 보통 한 70세 전후가 되겠죠, 대체로.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부모가 평생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금을.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가 일찍 사망하죠. 이때 부모는 누굽니까? 바로 보험 수익자죠. 연금을 받아왔던. 피보험자는 자녀로 했을 경우입니다. 이 수익자, 연금을 받아왔던 부모가 사망하면 그때 피보험자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자녀가 수익자로 이제 되어가지고 그 자녀가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계약자를 부모로 합니다. 피보험자를 자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익자를 부모로 한 다음에 연금 개시 시점에서 부모가 수익자니까 연금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오래 장수하겠죠. 그러다가 부모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그 피보험자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는 이 자녀의 연금보험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자녀가 연금을 수령한다.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녀를 활용하면 이렇게 많은 이점들이 있다. 그 점도 기억하셔서 연금보험을 또 이제 이게 보험 계약 관계자는 계속 피보험자만 빼고 나면 제외하면 계속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점 또한 잘 참고하셔서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보험 또 앞으로 가입할 연금보험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때 남편이 받고 있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내 아내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때 아내가 받고 있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순서는 이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 등인데 세금을 돌려받는, 즉 내가 낸 보험료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 이런 상품들을 바로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저축, 보험이나 펀드나 신탁이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 펀드 신탁 포함 이렇게 이제 가입하신 경우 그렇게 가입하고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면 일단 상속인이 해당 계좌를 해지해야겠죠. 사망을 했으니까 연금 받던 그 수령권자가 해지한 다음에 수령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령 일시금, 사망 당시에 자녀 적립금 남아있는 돈, 아직 채 못 받은 돈, 그 당시 자녀 적립금에서 이연 퇴직 소득세. 아까 이런 IRP 같은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묻어서 조금씩 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연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연 퇴직 소득세 IRP의 경우 또 연금 소득세를 분리 과세한 후에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는 그때 연금소득세를 내거든요. 일시에 받으니까 연금소득세 또한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한 후에 수령을 한다. 연금소득세는 몇 퍼센트 뗍니까? 수령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3.3에서 5.5를 뗍니다. 그것들을 일괄해서 뗀다. 두 번째 방법은요, 계속 연금을 배우자가 받기 원할 때가 있죠. 저는 이것을 이제 적극 권장해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그 계좌를 승계합니다. 승계해서 연금으로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녀는 연금 수령 승계가 안 됩니다. 자녀는 되지 않고 배우자만 가능하다. 이 또한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다만 이게 연금저축 계좌, 즉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가운데 이 연금저축 보험은 아까 2번에서 살펴보았던 연금보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도 종신형, 확정형, 또 이렇게 상속형 이렇게 이제 지급받을 수 있고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 보험수익자 관계에서 또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몇 살 때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3.3%에서 5.5%를 뗀다. 이 점만 다르다라고 이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네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즉 내 남편이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을 담보 잡혀서 연금으로 받아오던 중에 남편이 사망한다면 반대로 내 아내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아오다가 내 아내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수령하려면 저도 당연히 이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계속 수령하는 방법을. 첫 번째, 그동안 지급받았던 인수약정, 그동안 채무, 이제 주택연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일종의
부채죠, 그렇죠? 일종의 대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로 연금을 받아왔다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죠. 그래서 그동안 남편이 받아왔던 이 채무, 주택연금을 아내인 내가 배우자, 남아있는 배우자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약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남아있는 배우자 앞으로 이전을 해야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연금 지급이 계속 다시 시작된다, 재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채무 인수 약정과 소유권 완전 이전, 이런 절차들은 주택 소유자의 사망 후 6개월 안에 완료가 해야 됩니다. 만약 그 기한 내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지급받았던 주택연금, 이게 채무죠. 대출 채무입니다. 이것을 상환하고 돌려주고 주택연금을 중단할 수 있다. 자, 돌려주고 주택연금을 중단했으니까 반대로 그 주택을 팔 수도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살펴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다면, 혹시 또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사망했다면 똑같습니다. 그때 남편이 받아왔던 연금 또는 아내가 받아왔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쭉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부부가 동시 수령 시의 조건, 부부가 동시 이 국민연금이나 또는 기타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또는 이 공적연금 가운데 한 사람은 직역연금, 또 한 사람은 국민연금, 또는 두 부부가 각각 직역연금. 자, 이런 케이스가 다 다르죠. 그때 이 부부 동시 수령 시의 조건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국민연금 부부가 동시 가입하거나 이 차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저 국민연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은 국민연금, 한 사람은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연금보험, 보험회사 연금보험.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과 다르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상속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했죠? 상속권자가 딱딱 정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그죠?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연금권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인 연금들은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또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국민연금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제 사적연금, 연금보험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상속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구체적인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금보험은 계약 관계자, 그죠? 보험계약 관계자에 따른 연금 수령 기간이나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이제 세대적격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세금 떼고, 또는 연금을 승계하는 것은 배우자만 가능하다. 자녀는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또 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을 승계해도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아도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여유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느 한 분이 사망을 하면 그대로 인수약정, 그동안에 받았던 주택연금을 부채로 인수약정하고 계속 연금을 받아가는 방법도 있고, 만약의 경우에 상환하고 받아왔던 연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가져온 다음에 내가 되팔 수도 있죠. 이때 상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여유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우리가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나중에 이런 등등의 큰 틀에서 은퇴에 대한 재정 준비, 재정 설계, 재정 계획을 해가는 속에서 아까 1, 2, 3, 4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준들을 잘 참고하시면 훨씬 앞으로의 어떤 연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저희가 돈 파는 가게는 매일매일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전화 02-536-0153이나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 아시죠? 돈 파는 가게 moneyMart.kr MONEYMART.kr 클릭하셔서 뭐 이 유튜브 방송 아래에 보면 저희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 클릭하면 또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안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서 또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 남겨 주셔도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